안녕하세요 여러분, 소소한 수치 하진이 인사드립니다. 반갑습니다. 오늘은 일요일이고요. 지금 천안에 저희가 시골 고흥에 갔다가 지금 이제 천안으로 집으로 지금 돌아왔는데, 지금 오늘 하루 종일 비가 옵니다. 근데 이렇게 비가 오니까 갑자기 이제 제가 또 불편사항이 있어서 여러분들하고 같이, 또 여러분들은 어떻게 이런 어려운 거를 해결을 하시고 또 힘든 거를 어떻게 극복하고 계시는지 궁금하기도 하고요. 그리고 이제 저의 예도 들어드리고 싶어서, 그래서 지금 또 여러분들하고 소통하고 싶어서 영상을 켰고요. 사실은 제가 작년 여름에 갑자기 이제 아무 어떤 처음에 증세가 조금씩은 있었는데 제가 그걸 인지를 하지를 못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다리가 갑자기 왼쪽 무릎이 이제 갑자기 아픈데, 어떻게 이제 이게 딱 어디가 아프다 이렇게 단정을 지을 수가 없이 그냥 전체적으로만 좀 불편하고 갑자기 아픈 거예요. 어느 날 갑자기 회사에서 이제 한참 일을 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무릎이 아픈 거예요. 그래서 이게 도대체 왜 그러는지. 근데 이제 제가 저녁에 일을 끝나고 집에 와가지고 제 무릎 상태를 좀 보려고 옷을 이렇게 내리고 보니까 무릎이 한쪽이 왼쪽이 퉁퉁 부은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저는 진짜 관절염 같은 거는 제가 예상을 못 했거든요. 근데 50세가 넘어서는 제 친구들도 이제 다리가 아프다고 하고, 저도 저희 친정엄마나 이모도 다리가 아파서 참 고생을 많이 하셨거든요. 근데 이제 제가 그럴 거라고는 생각을 제가 못 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갑자기 무릎이 아프니까 정말 이루 말을 할 수가 없더라고요. 너무 힘이 들어서. 그래서 처음에는 병원 갈 생각을 전혀 못하고 왜 이렇게 무릎이 아픈가 이제 이렇게만 막 고민하고 생각을 해봤는데, 제가 이제 그동안에 겪었던 일을 잠깐 되짚어 보니까 제가 무릎 아프게 한 1년 전부터 갑자기 이제 발 뒤꿈치가 아픈 거예요. 이렇게 발을 딱 디디면 뒤꿈치가 아프더라고요. 그래서 발 뒤꿈치가 왜 아플까? 그리고 걸을 때 그냥 이렇게 걸으면 저도 모르게 무릎이 이렇게 힘없이 이렇게 탁 꺾이는 거예요. 그런 증세가 조금씩 있었어요. 근데 무릎이 그냥 뻐근한 정도였지 아프진 않았거든요. 그리고 또 저는 이렇게 정상적으로 걷는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자꾸만 이 발가락 사이가 탁 이렇게 바닥에 이렇게 부딪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어느 정도의 보폭을 가지고 이렇게 걷는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렇지를 못하고, 이게 여기가 땅이라고 그러면 발이 여기가 저는 이렇게 걷는다고 생각을 했는데 그게 아니고 이게 자꾸만 여기 발가락이 여기에 걸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왜 그럴까 이렇게만 생각을 하고, 제가 무릎에 대한 거는 정말 크게 고민을 안 해봤거든요. 근데 갑자기 작년에 그렇게 아프니까 제가 이제 한 일주일 정도를 이 핫팩도 하고 파스도 붙여보고 막 이랬어요. 그랬는데도 맨솔에담도 발라보고 했는데 낫질 않더라고요. 그래서 병원을 가서 제가 이제 신경외과를 가서 검진을 해보니까 무릎에는 아무 이상이 없다고 그래요, 그 사람들은. 그런데 이제 무릎 관절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충격을 받았고, 그 병원이 조그만 이제 그 작은 종합병원이거든요. 건강검진이라든지 이런 거를 하는 종합병원이었는데, 다음날 제가 조금 더 이제 큰 병원에 가서 진단을 받아보려고 이제 갔었는데, 그분들이 얘기하기를 뼈에는 이상이 없고 연골도 이상이 없는데 무릎 관절이 시작된 것 같다. 근데 만져보시더니 거기가 부었더라고요. 이렇게 여기가 무릎이면 요 위에가 살짝 통통 부은 거예요. 그 물이 찼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저도 그런 건 지인분들한테 얘기만 들었지 제 발이 그럴 거라고는 제가 상상을 못했잖아요. 근데 그 소리를 듣는 순간 너무너무 슬픈 거예요. 진짜 너무너무 울고 싶은 거예요. 이게 지금 연골 주사를 맞아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근데 예전에 제가 뼈 주사를 맞았던 분들 얘기를 들어보면 사례가 또 안 좋았던 분들도 많고,
근데 요즘은 뭐 연골 주사라 그래갖고 물 주사라고 하더라고요. 그거를 이제 한 달에 거쳐서 뭐 열흘에 한 번씩, 일주일에 한 번씩 이렇게 해가지고 3번을 맞아야지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갖고 제가 잘 모르니까 저는 일단은 이제 물을 한번 뺐고, 그리고 이제 연골 주사를 맞았어요. 그런데 이제 누가 뭐 그거를 또 무릎이 아파 죽겠다고 딱 무릎이 그렇게 물이 차면서 아프기 시작을 하면 일단은 제가 너무 슬프고 삶의 질이 떨어져요. 그리고 너무 우울하고, 그리고 이제 첫 번째로 제일 힘든 거는 보행이 너무 불편한 거예요. 무릎이 아프니까 저도 모르게 쩔뚝쩔뚝하게 되고, 그 다음에 보행이 너무 이게 불편한 거예요. 염증이 생겼으니까 이제 물이 찼다는 거는 염증이 생긴 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병원에서 일단은 저는 이제 몰라서 물을 한번 빼고 그 다음에 이제 연골 주사를 맞았어요. 그리고 집에 왔는데도 이게 차도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너무 슬퍼서 그날 병원에 갔다 오는 날 내려와가지고 주차장에서 이제 너무 슬퍼가지고 앉아있다 보니까 그 앞에 보니까 정육점 도매센터가 있어요. 너무 분한 생각이 드는 거예요. 왜냐면 저도 나름대로는 직장 생활도 하고 저의 취미도 가지면서 식구들도 서로 이렇게 또 집안 살림도 하면서 이렇게 하고서 열심히 산다라고 저는 나름대로 생각을 했는데 저한테 왜 이런 일이 생겼을까 너무 슬프고, 그 다음에 제가 그동안에 돈 아껴가면서 정말 먹고 싶은 소고기 한 근을 정말 못 사 먹은 게 너무너무 슬프고 정말 눈물이 나더라고요. 그래서 그 정육점에 가서 제가 소고기 등심을 한 근을 샀어요. 너무 분해가지고. 그래서 집에 와서 저희 남편이랑 둘이서 이제 우리 잘 먹자. 잘 먹고 건강 관리 정말 잘하고, 그리고 우리 이렇게 잘 살아보자. 이렇게 하면서 남편한테도 무릎 아프지 말라고. 제가 너무 슬퍼가지고, 그래서 잘 먹자고. 이제 앞으로는 돈 아끼지 말자고. 이렇게 하면서 남편이랑 소고기를 이제 구워서 먹었어요. 그렇게 해서 먹고, 그렇게 하고 이제 연골 주사를 제가 맞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한 번을 맞고 열흘인가 있다가 또 가서 맞고, 이렇게 해서 3번을 제가 맞았는데, 연골 주사의 효과는 못 봤습니다. 왜냐면 통증은 계속 심했고, 그 다음에 제가 막 계속 깔아지는 거예요. 정말 삶의 질이 떨어져요. 왜냐면 걸음이 너무 불편하고 아프니까 모든 게 귀찮고 막 그런 거예요. 그리고 제가 또 이 무릎 아프기 바로 그 무릎 아팠을 때 저희가 우리 아기가 우리 키우는 강아지가 아기를 낳았거든요. 그래가지고 그 산후조리를 2달 정도를 집에서 했잖아요. 제가 그때 신경을 조금 더 많이 썼나 봐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무릎이 아프니까 막 이 아기들도 걱정이 되는 거예요. 얘네들 4마리를 이걸 지금 어떻게 케어를 해줘야 되나 막 이런 것도 걱정이 되고, 밥도 못 하겠고 너무 힘들고 서 있는 게 너무 힘들고, 그 다음에 앉아 있어도 계속 통증이 느껴지는 거예요. 그래갖고 저는 뜨거운 핫팩을 하루에 아침 저녁으로 30분씩 했거든요. 근데도 낫질 않고, 그리고 연골주사 맞으면서 병원에 갔더니 물이 또 찼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물찬 상황에서 연골주사를 맞으면 효과가 없어요. 그래서 저는 연골주사를 3번을 한 달에 걸쳐서 맞고, 그리고 이제 안 맞았고요. 그리고 한 3개월 정도를 그냥 우울한 상태로 그냥 이렇게 생활을 하다가, 이렇게 생활할 수가 없잖아요. 걸음이 너무 불편하고 쩔뚝거리고. 그 다음에 제일 문제가 걸을 때 약간 살짝 언덕이면 이게 걸음이 안 걸어지는 거예요. 너무 힘들어서. 그래서 이제 지인분들한테 제가 제 무릎이 너무 아파서 죽겠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어떤 사람은 자전거를 타라, 어떤 사람은 수영을 하라, 뭐 어떤 사람은 뭐 평지를 걸어라, 여러 가지 조언들을 많이 해주셨는데요. 이제 저는 시간도 안 맞고 걷기에는 시간이 너무 안 되는 거예요. 제가 이제 저녁에 퇴근하고 집에 오면 7시 정도가 되거든요. 그러면 혼자 걷기가 너무 힘들어요. 저녁이 되니까. 그러고 자전거도 제가 생각을 해보니까 무릎이 아픈데
자전거를 타려면 울뚝불뚝한 길도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그게 또 안 되죠. 그것도 안 되겠고 막 여러 가지를 되게 고민을 되게 많이 하고 힘도 들고 그래서 일단 제 동생이랑 저희 집 옆에 바로 옆에 10분 거리에 망양 휴게소가 있거든요. 그래서 제 동생이랑 저랑 이제 제가 아프기는 8월부터 아팠는데 9월 달에 연골 주사를 맞았거든요. 근데 그 9월 달에 연골 주사 맞았는데 효과를 못 봤어요. 그래서 9월 말쯤부터 내 추석이 될 쯤부터 동생이랑 저랑 이제 처음에 20분, 그 다음에 30분 조금 늘려가면서 걷기를 했어요. 그 망양 휴게소를 처음에는 한 바퀴를 돌고 한 바퀴 돌면 한 25분 걸리거든요. 그러니까 한 바퀴를 돌고 그 다음 날에는 또 조금 더 걷고 그 다음 날엔 또 2바퀴 걷고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3바퀴 걷고 뭐 이런 식으로 했어요. 막 처음에 걸으면 뭐 무릎도 막 욱신욱신하고 막 뜨끈뜨끈하고 막 난리가 나는 거예요. 그랬는데 2달을 제가 그렇게 걷기를 하면서 보니까 무릎도 부기도 살살 빠지면서 그 다음에 걷는 걸음걸이에 약간 힘도 생기면서 이제 이렇게 자신감을 얻게 됐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혹시라도 저처럼 이렇게 무릎이 아프시면 병원에 빨리 가셔가지고 일단은 물리치료를 받으시고 그 다음에 물이 차면은 이걸 빼야 오른 건지 아니면 안 빼야 오른 건지는 모르겠는데 저는 염증이 너무 심해가지고 그거를 일단 무릎에 물을 뺐는데도 지금도 왼쪽 무릎이 더 많이 아프거든요. 근데 이게 시간이 지나면 저는 왼쪽 무릎이 아팠는데 처음에 왼쪽 무릎만 아팠거든요. 근데 이거 아프면서 여기다 지탱을 하다 보니까 오른쪽 무릎도 아프기 시작을 해요. 그런데 또 얘는 더 심하게 아프고 얘는 조금 덜 아프니까 얘를 더 많이 쓰게 되잖아요. 얘를 쓰다 보면 얘처럼 똑같이 얘도 염증이 생겨요. 그러다 보니까 이 염증을 극복을 하려면 얘처럼 이렇게 물이 차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운동이 굉장히 좋은 것 같아요. 운동을 해야 다리에 힘도 생기고 그 다음에 제가 보행하는데 또 조금 더 편하고 그 다음에 이제 계단 같은 데 오르내리기가 정말 힘들고 너무 힘든 게 계단 오르내리는 거거든요. 언덕은 그래도 괜찮은데 계단을 오르내릴 때 다리에 정말 힘이 없으니까 이게 정말 힘들어요. 근데 운동을 계속 지속적으로 하면 저는 이제 지금처럼 이렇게 겨울에는 걷기를 운동을 못 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저는 집에 실내 자전거를 샀어요. 실내 자전거를 사가지고 하루에 딱 30분씩 타거든요. 30분씩 타면서 이제 근력 운동을 계속 근육을 이 무릎이 안 좋으니까 이 무릎을 싸고 있는 이 전체 근육을 살려야 되잖아요. 얘를 살려야 이 무릎이 지탱을 하면서 제 무릎을 좀 지켜줄 것 같아가지고 그래서 일단은 이제 매일 하루에 30분씩 해가지고 제가 지금 이제 그렇게 운동을 하면서 1년 하고 지금 이제 몇 개월이 됐잖아요. 이렇게 다니니까 지금은 통증은 어차피 돌아오진 않더라고요. 옛날에 아팠던 다리로는 돌아오진 않지만 그래도 통증이 많이 완화가 되고 그 다음에 날이 굳는다든지 이렇게 꾸물꾸물하고 이러면 무릎이 어차피 아파요. 근데도 걷는 데는 이상이 없어요. 그래서 걷는데도 자신감도 많이 얻었고 그 다음에 제가 막 굉장히 힘들었잖아요. 이렇게 좌절하고 삶의 질도 떨어지고 너무 진짜 모든 게 제가 또 취미가 공예잖아요. 근데 이 공예를 하면 프리마켓을 나가고 하거든요. 근데 이 프리마켓도 못 나가는 거예요. 이게 서 있을 자신도 없고 앉아 있을 수도 없고 막 이런 것 때문에 정말 여러 가지 불편사항이 있었는데 이제 걷기 운동하고 집에서 자전거 30분 타고 이렇게 하면서 이게 많이 자유로워졌어요. 그리고 통증도 완화가 됐고 그 다음에 부기도 빠지면서 그 물이 찼었잖아요, 무릎에. 근데 이 물도 마르면서 이제 무릎에 이 뭐라 그래야 돼? 그 염증이 있으면 이게 굉장히 힘들거든요. 제가 종합병원도 가봤는데 저희한테 주는 약이 관절염에는 진통제 외에는 주지를 않아요. 본인들은 뭐 근데 그 약이 저같이 위 약한 사람한테는 굉장히 독하잖아요, 약도.
그러니까 그거 먹기도 너무 불편하고 진통제라서 이게 먹으면 먹을 때는 안 아픈데 먹고 나서는 또 아픈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그 약을 의지할 수가 없잖아요. 제가 자생으로 제가 걸음도 걸어야 되고 여러 가지 집안일도 해야 되고 직장생활도 해야 되는데 그래서 저는 무릎 아파가지고 그렇게 고생하고 있을 때 제가 운동을 되게 열심히 했거든요. 걷기 운동하고 자전거 30분씩 타고 이래서 지금은 정말 너무 좋아요. 너무 좋고 그리고 통증은 어차피 돌아오진 않습니다. 어차피 아픕니다. 그런데 이 아픈 다리를 그냥 자잘하고 이렇게 있을 수는 없으니까 여러 가지 뭐 콜라겐이 좋다. 누구는 뭐 황태포 껍데기가 좋다 이래서 저도 그것도 먹어보고 이랬는데 오메가3, 글루코사민, 그 다음에 콜라겐 요 세 가지는 드시는 게 좋습니다. 이걸 드시면 연골이 훨씬 부드러워집니다. 제가 먹어보니까 그렇고요. 요 세 가지는 같이 먹어주면 참 좋습니다. 요 세 가지는 같이 드시고 그 다음에 이제 보행을 조금 많이 하셨다든지 이러시면 저녁에 핫팩을 30분 정도 하시는 거는 적극적으로 추천합니다, 여러분. 저녁에 이제 하루 종일 일이 많았잖아요. 그러니까 무릎도 굉장히 무리가 됐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따뜻한 핫팩을 30분 정도 하시는 거는 정말 좋고요. 그리고 제가 이제 자전거도 타보고 걷기 운동도 해보고 수영도 해봤는데요. 운동은 물속에서 하는 운동이 가장 좋더라고요. 왜냐하면 저희가 무릎이 일단 아프기 시작을 하면 이 무릎을 상하체가 따로 돌면 안 돼요. 그러니까 상체는 여기 있는데 하체만 다리를 이렇게 돌린다든지 이러면 뼈에서 벌써 일단 뚝뚝 소리가 나고요. 그 다음에 뻐근함을 느껴요. 그러니까 뼈가 서로 부딪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무릎에 정말 너무 안 좋다고 저는 생각을 하기 때문에 물속 운동이 되게 좋거든요. 수영장에 가면 정말 좋습니다. 그 수영장의 물속에서 이 무릎을 자유자재로 움직이시고 발차기를 좀 많이 하시고 그 다음에 처음에 가셔서는 걷기 운동을 좀 많이 하시면 그러고 다음날 오시면 다리에 힘도 굉장히 많이 생기고요. 그리고 이제 보행하는데 벌써 느껴요. 이렇게 다리가 되게 편안해졌다는 걸 느끼고 그 다음에 이제 통증이 완화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물속에서 걷기 운동 추천합니다, 여러분. 무릎 아프신 분들, 나이 드신 분들, 저 같은 분들, 그런 분들은 물속에서 수영 못 하시더라도 물속에서 자꾸 걷기 하시고 물속에서 다리를 회전을 이렇게 살살 해주시면 좋아요. 다리를 이렇게 들고 회전을 살살 해주시면 무릎에 굉장히 좋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수영을 추천하고요. 그 다음에 그것도 여건이 안 되신다. 저도 참 되게 시간이 안 돼가지고 여러 가지를 하는데 그래도 운동을 쉬지 않고 하려고 하거든요. 이 근육은 한번 굳어지기 시작하면 굉장히 빠른 시간 안에 이게 굳어져요. 그래서 제가 운동을 하다 뭐 한 일주일, 3, 4일 이렇게 안 하면 벌써 뻐근하고 그 다음에 벌써 걸을 때 힘이 조금 딸리는 걸 느껴요. 그러니까 조금을 하셔도 처음엔 10분 하셨다가 다음번 15분 하셨다가 이렇게 해서 무리하시면 안 돼요. 무릎을 많이 하시면 안 되고 그 다음에 바닥에 저희가 대부분 양반다리하고 바닥에 앉거나 무릎이 아프다고 다리를 이렇게 피고 방바닥에 앉거나 이러시거든요. 그거 절대 안 되십니다. 그래서 항상 의자 생활 하셔야 되고 댁에 계실 때는 소파에서 생활하시는 거를 일상화 하셔야 돼요. 그래서 방바닥에 앉으시는 거 절대 하시면 안 되고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거는 신발입니다. 신발은 저도 되게 겨울철 되면 부츠 같은 거 굉장히 많이 신고 딱딱한 걸 많이 신고 이랬었는데요. 저는 무릎 아프기 시작을 하면서 제 신발을 다 버리고 그리고 워킹화로 바꿨어요. 운동화. 그러니까 운동화도 사실 때 밑바닥이 고무로 된 게 있고요. 그 다음 이거 뭐라 그래야 되지? 플라스틱으로 된 게 있고요. 운동화가 바닥이 이렇게 플라스틱으로 된 게 있고요.
그 다음에 약간 스펀지처럼 왜 그거 뭐라고 하지? 그거로 된 게 있어요. 그런데 이 플라스틱으로 된 거는 좋지가 않고요. 워킹화를 신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무릎이 아프다 이러면 신발을 먼저 싹 바꾸셔야 돼요. 운동화를 추천하고요. 그 다음에 몸을 움직일 때는 같이 이렇게 돌리셔야 됩니다. 몸을 움직이실 때는. 그래야 무릎에 무리가 덜 가시고요. 그 다음에 오메가3, 글루코사민, 그 다음에 콜라겐은 이거 콜라겐은 꼭 드셔야 돼요. 이렇게 세 가지는 항상 드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저는 황태포도 후라이팬에다가 이렇게 바짝 구워서 먹어보고 이랬는데 좋기는 한데 그게 좋기는 한데 식물성 콜라겐이라서 정말 좋기는 한데 그런데 뭐 그렇게 볶아서 먹는 게 막 태우다시피 이렇게 먹어서 좋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집에서 음식으로 섭취하시면 좋아요. 뭐 족발, 닭발 막 이런 것도 먹잖아요. 근데 저는 이제 되도록이면 동물성은 안 먹고 이제 콜라겐은 가루 콜라겐을 먹고요. 그리고 이제 집에서 먹을 수 있는 거는 이제 가끔 이제 그 돼지족발을 삶아가지고 그 국물은 다 버리고 건더기만 이제 먹거든요. 근데 그런 거는 어쩌다 한 번씩 먹고 콜라겐 이렇게 사서 꼭 요거는 드셔야 되고 그 다음에 운동은 꼭 수영을 하시거나 여건이 안 되고 형편이 안 되시는 분들은 집에서라도 계속 걷기 운동 하셔야 되고요. 또 집에 자전거가 있으신 분들은 자전거를 10분, 15분, 20분, 25분 이런 식으로 늘리셔서 하루에 천천히 30분 정도는 타셔야지 됩니다. 그러시면 다리에 훨씬 힘도 생기고 자신감도 생기면서 생활하시는데 통증은 있으나 그래도 생활하시는데 크게 불편함은 없으실 것 같아요. 저는 그래서 지금 56살이고 이제 내년이 되면 57이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자전거를 저는 지금 타고 있고 그 다음에 또 여건이 되면 또 수영장에 가서 수영도 하고 그 다음에 또 날이 풀려서 봄이 되면 또 저는 걷기 운동을 하고 이렇게 끊임없이 운동을 지금 계속 하면서 제가 지금 버티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운동 열심히 해가지고요. 무릎 아프지 말고요. 저희 건강한 이 50대의 삶을 좀 살았으면 좋겠어서 여러분들한테 두서없지만 이렇게 영상을 찍습니다, 여러분. 너무 오늘도 영상 봐주셔서 감사하고요. 그리고 제가 전문가가 아니라서 관절염이 완치됐다 이런 말씀은 드릴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이거 관절염은 완치가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한번 통증이 시작되면 이 통증은 영원히 저희하고 함께 가야 되기 때문에 관절을 잘 다스려서 이 주변 근육을 좀 잘 다스려서 뼈가 그 손상 없이 조금 더 길게 쓸 수 있게 우리가 노력하는 것밖에는 제가 방법이 없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저도 또 그렇게 하고 있고 여러분들도 무릎 관리 잘 하셔가지고 노년에 또 행복한 그런 삶을 꿈꾸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오늘은 제가 고흥에서 천안으로 오는 차 안에서 내내 제가 진짜 감사합니다를 수십 번 하고 왔는데요. 정말 이런 어설픈 영상을 그래도 구독을 해주시겠다고 저한테 구독을 눌러주신 분들한테 너무너무 정말 감사하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물론 조회해 주신 분들도 너무 많았고요. 너무 많아서 10,000회를 지금 넘었거든요. 근데 영상이 너무 어설프다 보니까 구독자는 지금 115명이 됐어요. 근데 저한테는 정말 보물 같은 구독자 분들이고요. 저는 정말 그분들한테 너무 감사하다고 꼭 말씀드리고 싶고요. 제 영상을 정말 봐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그리고 또 앞으로는 너무 어설프지만 그래도 정직한 방송을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저한테 정말 구독해주신 구독자 여러분, 조회해서 들어와서 제 영상을 1분이라도 봐주신 여러분들께 정말 감사하다고 전해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 여러분 정말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그리고 제가 또 오늘은 이렇게 어설픈 영상을 찍었지만요. 또 다음번에 또 영상을 또 찍을 때는 조금 더 나은 모습으로 여러분 다시 만나 뵙기를 정말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그리고 구독은 무료이니 저한테 구독을 눌러주시면 정말 제가 정말 감동합니다. 좋아요는 사랑이랍니다, 여러분. 좋아요도 한 번씩 눌러주시고 알람 설정을 해주시는 거는 저한테 정말 커다란 용기와 힘을 주는 겁니다, 여러분. 부탁드리고요. 구독은 무료라니까 우리 구독 눌러서 저한테 힘을 주십시오, 여러분. 여러분 너무 감사하고요. 그리고 오늘도 또 행복한 그런 꿈꾸시면서 주무시고 그 다음 내일 또 행복한 하루 또 맞이하시고 이러셨으면 좋겠습니다. 영상은 어설프지만 끝까지 봐주신 여러분들께 정말 감사하다고 전해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 여러분 사랑합니다. 여러분. 정말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아, 이렇게 해야 되는 거죠. 여러분 감사합니다. 오늘도 영상 봐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다음번 영상에서 또 뵙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안녕히 주무세요. 감사합니다.